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는 듯하던 대출 금리가 다시금 꿀틀대고 있습니다. 대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대출 상황 점검이 좀 시급해 보여요. 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요즘 대출도 계획적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대출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죠. 김은진 레오 대출연구소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대표님 아무래도 네. 지금 은행권이 잊고 있던 이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에 다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때 예치를 했던 고금리 예적금 만기가 임박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재예치를 위해서 수신금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이죠. 2022년 그렇죠. 네.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레고랜드 사태라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때 채권 시장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이 이제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는데 그 적금의 이제 상품 만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그 자금이 다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이제 금리를 올려서 고객을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일명 파킹 통장이라고 하죠. 그 통장의 금리가 3에서 4%대로 이미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마냥 예금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이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금 금리의 상승은 그대로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조달한 비용에다가 은행의 영업 마진을 더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 예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크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금이나 적금 금리만 오르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니까 최근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출액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 만만찮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출 금액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를 이제 따져 본다라고 하면 올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게 됐고요. 특히 이제 오늘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상품은 이제 중단이 되는 이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공급 역시 거의 이제 중단이 돼서 대출 억제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시중 금리가 한동안 좀 내렸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걱정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에 따르면은 전달보다 이번 달에 그 대출 잔액이 한 8,704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따져 본다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의 50년 만기 상품이 막차를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단되기 전에 빨리 받자. 뭐 이렇게 해서 막차를 타신 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이 이제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그 돈을 쓸 곳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 신용대출을 굉장히 이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제 따져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 집값이 급등했을 때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내가 지금이라도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 이제 만성이 된 거죠. 4에서 5% 정도의 금리는 뭐 그렇게 높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심리적 저항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5% 정도는 뭐 원래 네. 그런 금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혼합형 5년 고정금리가 한 4% 초반 정도 그리고 변동금리가 4% 이제 중후반 정도에서 5%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계속 대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은 최소한으로 받는 것을 좀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금도 많이 상환하는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뭐 지금 주담대도 문제긴 하지만 아까 그래프를 봤더니 신용대출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늘었을까요? 신용대출을 어디다 쓸까요? 라는 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당장 쓸 데가 급하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생활비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받고요. 이제 두 번째도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계획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막혀왔기 때문에 갑자기 또딱 막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갑자기 부족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라고 하죠. 그거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은행에서는 즉시 거의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지금 중단한 상황이라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4%인데 신용대출은 거의 6%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집을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 신용대출이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레고랜드 사태 작년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한 8%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 6%로 떨어지다 보니 이게 뭐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하고 있는데 금리는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제 필요하신 부분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어지간하면 저 뭐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 같은 저는 신용 대출 안 쓰죠. 어지간하면 그러니 네. 그만큼 이제 당장 좀 쪼들린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저 대표님 네. 솔직히 그래요. 무슨 뭐 특례 보금자리니 뭐 50년 만기니 이렇게 막 풀었다 쪼았다 갑자기 맞고 하는 거 보면은 흔히들 저 시장에서 왜 중앙은행들 통화 정책 하는 거 보고 샤워실 바보라 합니다만 뜨거우면 차가우면 어떡 아차가 하는 것처럼 네. 이 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요. 샤워기 자꾸 돌려샀는데 이거를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너무 침체되게 놔둘 수도 없고 또 너무 뜨겁게 올라갈 수도 없으니 그렇긴 적정한 합니다만. 예, 선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신용대출 급증을 갖다가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대출 받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네. 진짜 몇십만 원, 200이 아쉬운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좀 깐깐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가계 부채에서 네. 차주라고 하죠. 대출 받는 네. 분의 상환 능력을 심사를 강화해라. 예, 그리고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과잉 대출하는 것을 중지해라. 뭐 예. 이런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용 점수 관리입니다. 신용 점수가 나쁜 분들부터 이제 대출 심사에서 탈락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1금융권에서조차도 고신용자가 이제 밀리게 되면 대출을 못 받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축은행이나 예, 뭐 예. 이금융권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보다 낮은 신용 점수를 가진 중저 신용자 분들은요 이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예. 없으니 불법 4금융, 3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연체율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대출 심사를 좀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은행 대출도 문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전성일 텐데 네, 지금 맞습니다. 은행 건전성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연체율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의 건전성이 나빠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연체율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연체율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은행에서는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체가 되고 있는 그런 그 부실 채권이라고 하죠. 그런 채권은 빨리빨리 유동화 회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매각을 해서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뭐 매각을 하기 전에도 계속 부실률이 쌓이다 보니까 대출 공급을 할 여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은행은 원래 연말에 대출 문을 걸어 잠깁니다. 이제 영업을 이제 거의 다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가뜩이나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체율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 대출 은행들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현재 20, 30 세대의 신용대출이 연체율과 연체 잔액이 굉장히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느 근데 정도 좀 많이 늘은 게 지금 뒤편에 이제 수치로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에 나오네요. 네.
저 정도면 높은 거 아닙니까? 3%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굉장히 거죠. 높은 거죠. 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23% 정도밖에 네.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연체를 하게 되면 늪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늪에 빠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못 받게 되면 2금융, 3금융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연체를 하지 말고요. 본인의 대출은 수시로 자꾸 점검을 해서 건전성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뭐 대표님께서도 이쪽 계속 일을 하시니까 느끼시겠지만 뭐 약간 뭡니까 좀 악질적인 연체자들도 있고 부자들 중에도 또 세금 안 내는 사람 드글드글하고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대다수는 진짜 그렇죠. 힘든 거예요. 진짜 네. 힘들어서 저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뻔하게 그 알면서 그 고금리의 사채까지도 손을 대야 되고 맞습니다. 무슨 영화에 보면 각서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포기하라고. 아니, 이제 그런 분들은 빨리 이제 신고를 아야, 네,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카드 사러 또 갈 텐데요. 네. 대출 수요가 카드론 쪽하고 또 리볼빙 잔액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이제 아무래도 그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고 네. 2금융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그나마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이제 카드사이다 보니까 카드사로 이제 손을 뻗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카드사 대출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카드사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상품은 이제 정확히 따지면 단기 카드 대출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론이라는 상품은 장기 카드 대출입니다. 그리고 또 카드 리볼빙 서비스라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카드 신청할 때 나도 모르게 체크를 해가지고 첫 달에 뭐 리볼빙이 됐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신청할 때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이 리볼빙 서비스가 뭐 어찌 보면 굉장히 뭐 좋은 상품일 수도 있어요. 일부 금액을 2월을 해주겠다, 2월 약정 그런 이제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게 한 10% 정도만 이번 달에 카드 대금을 납부를 하고 네.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뤄주는 이제 결제 방식이라서 내가 당장 카드값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 리볼빙 서비스의 금리가 17% 아이고. 전후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 고금리 상품인데 이런 상품의 이름이 왜 서비스인지 사실 저는 조금 저거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달에 카드 대금 다 갚기가 힘드시죠? 조금만 갚으시고 맞습니다. 다음 달로 미뤄서 갚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네. 그 대신 미뤘다가 갚으실 때는 1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네. 서비스예요, 그게? 네, 이름은 고리대금업이구만. 네, 이름은 이제 서비스인데요. 예. 근데 이제 카드값이라는 게 계속 매달 이제 생활비를 쓰다 보니까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높은 이제 리볼빙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카드론을 한 건을 크게 받아서 이제 청산을 하고 네.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카드론이 훨씬 싸겠네요, 금리로 네, 봐서. 뭐 네. 카드론이 뭐 아주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싼건 리볼빙 아니지만. 서비스에 비하면 네. 네, 좀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담보 여력이 대부분 없으시겠지만 뭐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차라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다 끄는 게 좋습니다. 끄는 게. 네, 꺼버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점수를 높여서 이게 또 참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예.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높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공과금을 이체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절대 연체를 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신용 점수를 높여서 신용 대출을 받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본인이 이런 이 리볼빙이라든지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출 잔액 상황까지 짚어봤고 아무래도 이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소식에 불안한 분들은 전세 대출 받은 세입자 분들일 것 같아요. 이 전세 대출의 경우에 대부분 변동 금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보통 맞습니다. 2년 주기로 받게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전세 시장 자체가 원래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전세 대출 역시도 2년 만기인 상품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만기 자체가 좀 짧습니다. 2년이면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40년, 지금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50년도 있었지만 전세는 만기가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냥 변동금리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징이 좀 있는데 대환이 일단 조금 어렵습니다. 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나 요구권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자, 뭐 금리를 인하하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하면서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좀 사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보증서 담보대출이다 보니 본인의 신용보다는 보증서를 더 의지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그나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금리나 요구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싼 거 쓸래 비싼 거 쓸래 하면 아무리 변동이어도 눈앞에 보이는 싼 거를 선택을 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현재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고정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있기는 있는데 비싸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변동 금리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이 지금 미국의 연방기금리 이른바 기준금리가 거의 뭐 제로금리에서 지금 5.5, 5.5까지 오고 이랬는데도 네. 미국이 거뜬한 게 미국의 대부분 그 집 사면서 다들 모기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 거기나 네, 다 그렇죠. 빚내서 집 사는데 네. 이게 보니까 한 30년짜리 모기지 고정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기지 론 받을 때 그 낮은 금리를 받았으니 지금 연준이 그렇게 해도 네. 괜찮은데 우리는 또 대부분 변동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 아마 자주 들으시는 질문 같은데 네.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만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나니까 금리 떨어지고 네. 변동금리로 계약하고 나니까 금리 또 올라요. 이 맞습니다. 홀짝 게임인데 잘 안 맞더라고요. 네. 무슨 뭐 좀 전략이 있습니까? 고정금리 할래, 변동금리 할래 할 때. 대부분 이제 네. 장기간 이용을 하시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모기지 같은 경우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상, 이제 5년도 뭐 어찌 보면 짧다고 볼 수 예. 있지만 5년 이상의 혼합형 고정금리를 많이 이용하고요. 정부 상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 같은 경우는 장기 고정 상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장기 고정을 한다는 게 설계 자체부터가 처음에 상품을 만들 때 약간의 리스크가 이제 은행 쪽에 있기 때문에 은행 쪽에. 예, 그렇죠. 먼 미래 50년까지 그렇죠. 내다보기가 그렇죠.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그나마 5년짜리를 사용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조금 안심인데 내가 변동을 쓰고 있다. 그런 분들이 나는 고정으로 전환하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전환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예, 중간에 갈아타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제 은행에서는요. 내가 지금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금리만 고정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이때는 새로 대출을 새롭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DSR을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